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레이저의 시작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나 블레이저 서버에서 블레이저가 시작하기 이전에 또는 바로 이후에 뭔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블레이저 페이지, 블레이저 가지고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수동 시작하는 방법을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스에서 layout.cshtml 가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역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있는데 여기 컴포넌트 타입에 렌더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서버 프리 렌더드라고 되어 있죠. 이 내역이 서버 프리 렌더드가 있고 서버가 있고 웹 어셈블리 프리 렌더드가 있고 웹 어셈블리 렌더드가 있어요. 서버 렌더 같은 경우에는 렌더를 할 때 프리 렌더 말고요. 그냥 서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페이지에 대한 미리 렌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저 페이지가 뜰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렌더를 합니다. 그리고 서버 프리 렌더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페이지 같은 경우를 미리 렌더를 해놔요. 이런 레이저 구성 요소들이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미리 렌더를 하느냐? 속도 때문에 그런데요.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미리 렌더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페이지 이동이나 이럴 때 미리 렌더된 애들이 있으니 필요한 몇몇 요소들만 다시 올려서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버 프리 렌더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라이프 사이클이 조금 변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미리 렌더를 한다고 그랬죠. 미리 렌더를 하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를 결국은 2번 올리는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물론 그 안에 내부에 어떤 플래그를 통해서 이게 첫 번째 프리 렌더에 의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완전히 렌더링이 된 건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라이프 사이클 관련해서 뭔가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데 보시면 왜 on initialize async가 2번씩 일어나 라고 막 그러거든요. 이 프리 렌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 거기에 꼭 한 번만 일어나야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이 서버 형태로 바꾸든지 해당하는 거를 어떤 플래그 또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HTML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음과 같은 코드를 제가 좀 쓰겠습니다. 바디 밑에다가 이렇게 할 거고요. 요 밑에 이 바디 밑에 보시면 블레이즈 서버.js가 있어요. 오토 스타트를 안 해놓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바꿨죠. document content loaded가 되면 블레이저 서버가 뜨도록 해라 라고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동작은 우리가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그냥 뜨도록 되어 있어요. 이 오토 스타트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오토 스타트 하고 나서 스타트 이후에 뭔가 내가 메시지를 찍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블레이저가 스타트가 다 됐어. 그러고 나서 뭔가를 찍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console.log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컨텐츠 loaded and 블레이저 start 라는 문자열을 찍겠다 라고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콘솔이죠. 그리고 F12번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면 DOM 컨텐츠 loaded and blaze start 라고 콘솔에 찍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JS 시작과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에 뭔가 동작을 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www-root이라는 데를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add new item 하시고, 자, 웹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찾아서 하나 만들고요.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이 앞쪽에다가 BLA ZOR 서버 튜토리얼이라고 하고요. lib.module.js 이 이름은 똑같아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똑같아야 하냐면 이 .live.module.js까지가 똑같아야 하고요. 이 앞쪽은 마음대로 지으시면 안 되고 이 프로젝트명으로 지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규칙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명 .live.module.js 이걸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부터는 뭐 자바스크립트 아시는 분들은 쉬울 거예요. 로고를 찍도록 할게요. before start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after started라고 하고요. 로그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F5번 누르시고요. 똑같이 뜨면 F12번을 눌러서 여기를 나오게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before start, after started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라이프 사이클을 알 수가 있죠.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실행이 됐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페이지스에 나왔던 레이아웃 CS HTML의 이 console.log가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라이프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실행 순서가 어떤 식이 되는지 알 수가 있죠.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고요. before start, after started, 그리고 DOM content loaded and played 서버가 실행이 되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JS 파일을 가지고도 어떤 블레이저 서버의 시작 이후에 어떤 동작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이저 서버만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어떤 모듈을 실행시켜야 한다. 얘는 꼭 블레이저 서버 실행되기 전에 이니셜라이즈를 해서 먼저 올려놔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